이클립스는 개발 환경이에요. 개발 환경. 자체적으로는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건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면 거기에 컴파일러가 같이 깔려요. 그렇죠? 근데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툴은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맞는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컴파일러를 쓸 수 있게끔 그 쓸 수 있는 이클립스 버전을 설치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클립스를 세팅을 좀 바꿔서 해당 컴파일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클립스로 주로 자바랑 이제 C++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 밖에도 다른 언어들도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이클립스를 갖고 해볼 거다. 한 학기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도 1년 동안 C를 해봤고 이번 학기에는 이클립스랑 GNU C++이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뭐 윈도우하고 맥밖에 아니지만 그런 데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맥을 한번 써보면 맥도 좋아요. 제가 볼 때 느낌에 비싸서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서 맥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맥은 그 기본적인 OS가 리눅스 기반이에요. 리눅스 기반. 그래서 리눅스 기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런 터미널에서 그 콘솔이라고 보통 하죠. 터미널에서 우리가 그 명령어들을 쳐가지고 뭘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GUI 기반의 이런 맥 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아니었을 때는 컴퓨터를 부팅하면 이런 콘솔만 딸랑딸랑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막 치는데 지금 친 LS라는 조그맣게 보이는 이 명령어는 리눅스에 있는 유닉스 명령어예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어들을 가지고 시스템들을 다 만질 수 있어요. 맥에서는. 그리고 맥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파일러, C 컴파일러가 설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니고 공짜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에서는 보통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앱스토어에 가서 필요한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돼요. 물론 다 돈 받는 게 많지만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네트워크가 잘 안 되네. 이 동네는 싫어. 근데 여기서 어떤 엑스코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를 C 컴파일러를 설치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코드를 혹시 집에서 맥을 쓰는 사람 또는 나중에 이 컴퓨터에서 직접 뭔가 문제 생겨서 혹시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엑스코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하는데 이클립스도 버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C++ 개발하는 용으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설치를 하면 이제 실행을 하면 이클립스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자, 뭐 같이 해볼 수 있나 해보고 안 되는 사람 그냥 보세요. 오늘 뭐 별거 안 하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클립스에서 CPP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만약에 이클립스 갖고 C++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PC 윈도우즈에서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설치해야 돼요? 자바? MinGW라고 하는 미니멀 GNU for Windows 걔를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뭐 시그윈 뭐 이런 유닉스를 설치하든가 뭐 방법 많은데 가장 간단한 게 MinGW라고 하는 미니멀 GNU W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나서
그 윈도우용 이클립스 CPP를 설치하면 이런 환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파일, new, C++ 프로젝트. 보통은 이제 아까 화면 말고 이 화면이 나와요. C++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프로젝트에다가 필요한 그 소스 파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컴파일하고 그런 거죠. 그럼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헬로 하고 여기 보시면 헬로 월드 C++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empty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empty 프로젝트는 뭘까? 그러니까 아무런 소스도 안 만들어주는 거고 헬로 월드 C++ 프로젝트는 CPP 파일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인이 하나 들어있고 헬로 월드라는 걸 화면에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크로스 GCC, 맥 OS X GCC가 되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쓰냐?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실습실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맥 OS GCC, 헬로 월드. 뭐 헬로 월드는 안 해도 되고 그건 뭐 내 마음인데 요 두 개 컴파일러를 어떤 걸 쓰냐면 크로스 GCC라는 게 있고 맥 OS GCC가 있는데 맥 OS GCC를 수업 시간에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려 그러면은 맥에는 엑스코드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윈도우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면 너무 작네. 키워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건 우리가 많이 안 쓰니까 없앨게요. 보기 좋게. 그러면 여기에 CPP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름이 2018-CPP- 저게 무슨 이름하고 똑같아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로 월드 템플릿 하나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빈 거 하면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C++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가 쭉 나올 텐데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을 그럼 여기서 빌드 프로젝트를 하면 빌드가 되면 보여줬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쪽에 보면 바이너리가 없었어요. 근데 빌드를 하고 나면은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없으면 이제 exe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도 좀 작게 보이지만 요 문자열이 요 콘솔에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건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를 누르면 여기 C++과 관련된 세팅이 있어요. 세팅이 C++와 관련된 세팅이 거기에 보면 GCC C++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다이렉트를 선택하면
language standard를 여기 선택이 안 돼 있는데 맨 아래 거 1Y 요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miscellaneous에 가서 여기다가 -std equal C++ 14 이렇게 해서 저 두 가지를 항상 프로젝트 만들고 세팅에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C++ 03으로 컴파일 하는 것이 아니라 C++ 14, 14를 기반으로 컴파일 해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 그럼 매번 귀찮잖아. 그거 하는 건.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프로젝트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를 복사해. 그래서 소스만 바꿔도 그러면 세팅이 유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게 그렇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쓸 거고, 종료를 해버리죠. 종료를 안 하자. 냅둬. 네. 저는 이제 제 맥 노트북에는 패러렐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윈도우도 설치를 해놔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맥에서 다 안 돼요. 일부만 이제 되니까 이제 윈도우를 같이 써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를 그냥 윈도우로 쓰진 않고 기본적으로 저는 맥을 쓰되 꼭 맥에서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쓰면 안 돼가지고 윈도우를 설치를 해놓는데 멀티부팅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패러렐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VMware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뒤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설치를 하면 여기에 이제 minGW라고 하는 것이 이 C 메인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inGW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윈도우에는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어디 있냐? 네, 이클립스 여기 없나?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실행한 겁니다. 윈도우용 이클립스를.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실행이 될 테고 얘는 좀 더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옥시전. 이클립스는 실행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얘를 띄워놓으면 조금 프로그램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는 아까는 똑같은 화면인데 크로스 GCC하고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minGW GCC가 나와요. 맥이 아니니까 이제 윈도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minGW라고 하는 걸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크로 GCC 선택하는 게 아니라 WinGW GCC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세팅은 다 C++ 14 기반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는 아마 이 윈도우를 쓸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그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해보면 돼요. 자, 이제 첫 시간 그 C++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C++를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C++은 베터 C래요. 베터 C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은 C를 확장해가지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C++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C++ 소스 파일의 구조 뭐 이건 C랑 비슷해요. 단지 이제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할 테니까 옛날 C하고 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전히 C++도 소스 파일은 뭐와 구성되냐면 헤더 파일하고 소스 파일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C++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 그거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기본적인 문법, 뭐 이렇게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그러니까 입출력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C++은 C 다음에 나온 거고 C를 기반으로 해서 C에다가 객체 지향을 할 수 있게끔 확장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C는 켄 톰슨, 벨랩의 켄 톰슨이 B라는 언어를 개발했고 이 B 타입, 이 B를 갖다가 데니스 리치가 C라고 해서 더 확장해가지고 7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운영체제예요. 그렇죠? 컴퓨터가 그냥 본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위에다가 우리가 쓸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이제 뭔가 컴퓨터가 뭔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의 언어들은 되게 힘들었던 거지. 기계어에 비슷한 수준의 어셈블리어, 혹시 어셈블리어 들어보셨어요? 되게 기계어와 좀 가까운 수준의 언어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프로그램하기, 사람이 프로그램하기에는 지금도 힘든데 그거 갖고 하려면 더 힘들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고급 언어를 가지고 운영체제를 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C고요. C를 가지고 유닉스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이 유닉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 체제들은. 그리고 89년도에 C가 표준이 됐고 C는 그 뒤로 뭐 표준이 바뀌고 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의하긴 편하죠. 문법이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79년도에 이 버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C with classes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C에다가 객체 제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것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참 좋은 아이템을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학위를 받고 나서 그 유명한 AT&T 벨랩으로 갔습니다. AT&T는 무슨 회사는 미국 우리 한국통신과 같은 회사죠. 다 쪼개졌지만 옛날에는 독점했죠. 미국 전체를.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벨랩. 벨랩에 들어가서 이제 C뿔을 완성을 했고요. 이 C뿔 완성하면서 얘가 요 책을 딱 냈습니다. 요 책을 내가지고 요게 표준처럼 먹여줬고 저는 공부할 때 요 책부터 사서 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 다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안 사야지.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언어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C뿔을 만들어서 C뿔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ISO와 공식 표준은 1998년도 C+98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요거를 개선한 C++03이 발표가 됐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C++의 버전은 C++03입니다. 03. 다른 분반의 수업에서는 이거 갖고 할 것 같아요. 11 안 할 것 같기도 해. 14나? 뭐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리고 C++는 워낙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과 문법이 복잡하니까 각 회사들마다 그 중에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요소만 써요.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이 회사에 쓴 코드를 다른 회사 사람들은 또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준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표준이 없었을 때는 뭘 갖고 컴파일러를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갖고 컴파일러를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면 그 만든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뭐 이 책에는 없는 기능 또 이 책과는 조금 다른 기능들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C++에. 그래서 옛날에는 볼랜드라는 되게 유명한 컴파일러 회사가 있었고 시멘틱도 컴파일러를 만들었고 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많이 있었는데 그들마다 문법이 다 달라.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잖아요. 컴파일러마다 언어의 문법이 다르다. 그러면은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이 회사 갔더니 이 회사는 이런 컴파일러밖에 안 쓴대. 그러면 내가 또 새로 익혀야 되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정해서 모든 컴파일러들이 표준을 맞게끔 하자. 근데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는 팀이 있어요. 어디?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을 안 들어. 자기는 표준도 넣지만 계속 자기네들의 만의 고유의 기능들을 C++에 유지하거나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이제 C++03이 되겠고 이제 이 C++가 2003년도에 그렇게 표준이 되고 나서는 뭐 그냥 가다 보는데 워낙 컴퓨팅 환경들이 바뀌고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고 C++가 어떤 위치하고 있던 그런 위치들이 그 점유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C++ 커뮤니티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C++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1년부터 그 전부터 결정이 됐겠죠. 결정돼가지고 C++의 메이저 표준 주기를 6년, 마이너 주기를 3년 해서 63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발표된 게 C++11입니다. C+11은 C++ 03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C+14는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C++11을 출시했는데 표준을 내었는데 표준을 내놓더라도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C+14예요. C+11은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 또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6년 주기로 하고 3년 주기마다는 11년도에 발표된 거를 약간 보완하는 형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C+11과 C+14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17이 나왔고 얘는 메이저 변화예요. 근데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C++20이 나올 텐데 얘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 C+17에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을 또 개선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3년마다 C++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짜증날 수도 있죠. 계속 내가 쓰는 언어들이 바뀌니까.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이 수업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C+11, 14 위주로 교육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나는 그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C++를 제가 한 분만 맡겠다 해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혹시 뭐 다른 분반하고 내용이 조금 좀 다르더라도 이 분반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은 뭐냐면, 맥을 한번 써보게끔 해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컴파일링 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고, C++을 배우되 C++의 03에서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C++이 아니라 최신에 바뀐 새로운 기능들도 같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은 표준이고 이거는 표준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파일에 따라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가 표준인지 아니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요소인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어디 가서 시험 보거나 어디 가서 경시대에 나갔는데 그 경시대에서는 C++11 표준만 돼요 라고 되어 있으면은 거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되는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라서 뭐 오픈 소스를 하는데 C+11 14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C+14에 있는 요소인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요소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보고 이제 익힐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준이 언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언어가 기능이, 언어의 문법이 확장되는 거예요. 언어의 문법이 보통은 버전업되면, 자바 같은 경우에 버전업되면 언어의 문법은 하나도 안 바뀌고 뭐만 늘어나냐면 라이벌리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C++은 라이벌리도 늘어나지만 이제 언어의 문법에 없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const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건 여전히 있고, const expr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롭게 C+11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한 번 정의된 문법, C++에 정의가 되어 있는 문법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C+03에 있던 문법이 C+11이 됐다고 해서 얘를 버리지 않는다고. 못 버려요. 왜? 옛날에 C+03으로 구현된 소스도 C+11에서 어떻게 돼야 돼? 컴파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문법이 거지 같아서 이거는 잘못된 문법이건 또는 문제가 있는 문법이에요. 새로운 문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문법은 어때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쓸 수는 있어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만든 거는 기존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새로운 기능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뭔가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똑같은 걸 하는데 예전 걸로 쓰는 것보다는 어때요? 새로운 문법에 나오는 걸로 쓰는 것이 뭔가는 더 좋을 거죠. 뭔가는 더 좋으니까 만들었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어들이 버전업이 되면 새로운 언어 버전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고 이게 왜 추가됐는지 알면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이 뭔지를 내가 몰랐던 거를 알 수도 있고 기존 거를 쓰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제 새 문법에서 해소하는 거예요. 이넘, 스코프드 이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C는 다 배웠죠? 그렇죠? C는 다 배웠으니까 열거형은 알죠? 열거형. 이게 문법인가? 문법이 맞는 문법인지 모르겠네. Red, green, blue. 이게 이제 열거형의 문법이에요. 이 열거형의 문법은 어디서부터 왔나? 어디서부터 있던 문법이에요? C부터 있던 문법이지. 왜? C뿔은 C에 있는 문법을 또 다 가져왔어. 왜? C뿔에서 C가 돌아가야 된다는 게 이 버전 스와프의 강박관념인 거였지. 그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도 기존 소스들도 다 여기서 돌아가고 새롭게 짠 것도 다 돌아가고 해야 되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한 번 정의된 문법은 못 버린다. 그러니까 C에 있는 문법도 그대로 다 C뿔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거형을 이렇게 딱 이제 C뿔 만들면서 C에서 그냥 갖고 왔어요. 새롭게 안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 열거형의 문제점.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C++11에 새로운 문법으로 열거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열거형을 정의할 때 옛날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새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아? 새 방식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옛날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래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핵심적인 고민 하나가 뭐냐면 이 영어로 쓰려니까 명명하는 거예요. 명명. 뭔가 이름을 우리가 붙여야 돼. 변수에도 이름 붙이고 상수에도 이름 붙이고 함수에도 이름 붙여야 되는데 C가 가장 짜증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명명하는 거예요. 왜? C는 함수의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못 써. 인자들이 다르더라도 다 해서 맨날 쓰는 게 프린트 도, 프린트 독,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름 짓는 게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거야. 명명. 이 명명하는 게 되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명명을
좀 더 쉽게 해주는 방법은 한 번 썼던 식별자를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함수를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게 하고, 한 번 썼던 이름도 걔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 있으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편하지. 우리한테. 뭐 여기 01 붙이고 저긴 02 붙이고 03 붙이고 그러면 01하고 03하고 뭔 차이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 레드, 그린, 블루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프로젝트의 글로벌한 식별자가 돼버려요. 레드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짜증나지? 짜증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이제 넣게 돼요. C++11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레드는 요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color 땡땡 레드. 레드가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정의된 레드. 그러면 이제 칼라 땡땡 레드도 있고 뭐 땡땡 레드도 있고, 레드를 내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C++ 언어를 보고 불만스러운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C++. 그렇게 나온 게 이제 C++11이고요. 그 다음에 간결성 항상. 이거 불편함 해소예요. 요 옛날 게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 이렇게 정의했더니 레드를 다른 데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간결성 항상. 오토. 막 복잡한 타입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int n 뭐 이 정도는 심플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타입 이름이 무지무지 길어요. 복잡해.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나올지. 근데 C++11부터는 여기다가 그냥 오토 x 뭐 이렇게 해버려요. 오토. 그러면은 나는 몰라도 돼. 얘가 주는 값 타입으로 x 타입을 만들어줘 버려요. 오토. 무식한 것지도 모르고 너무 문데 오토라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얘가 주는 타입이 뭔지 여기다가 정확하게 써야 됐어. 근데 이 정확하게 쓰는 게 귀찮아요. 되게 길고 귀찮고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 근데 오토 쓰면 틀릴 일이 없어요. 왜? 컴파일러가 나보다는 똑똑할 테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C++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뭐냐면 강건성, 오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오류를 줄여주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요걸 쓰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종류,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요. 언어 자체에다가는 못 넣으면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하냐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그 자바에서는 그 동적 할당할 때 이제 new로 동적 할당합니다. 근데 동적 할당은 동적 할당 C에서는 말록 하는 거예요. 말록 하면은 다 쓰고 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free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이 불편한 점은 우리가 필요한 크기를 원하는 시점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다 쓰고 나서는 적절한 시점에 프리를 해줘야 되고, 프리를 안 해주면 안 되고, 또 프리 했는데 또 쓰면 에러 나고 막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자바는 그 동적 할당한 거를 사용자가 반납 안 해요. 시스템에서 해줘요. 시스템에서 필요 없어지면 해줘요. 그러니까 C++도 그거 좋네. 그래서 언어에다 못 만들고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놨어요. 스마트 포인터라고, 걔는 내가 선언만 new만 하면 딜리트는 내가 안 해. 걔가 알아서 필요한 시점에 딜리트를 해줘요. 그런 것들도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이 이제는 여기서 좋은 기능 있어? 그럼 나도 우리 C++에도 넣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언어들이 다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갖고 있게 돼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C++, C#, 자바 다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 언어의 특징. C와 호환돼야 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했으니까 C에 있는 문법들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방식입니다. 컴파일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소스를 컴파일하고 기계로 바꾸고 그 파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들을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요? exe 파일을 만들어요.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을 만들고 그 exe 파일을 운영체제한테 줘서 운영체제가 실행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컴파일, 링크 이런 과정 거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짠 거로부터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exe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행 파일을.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C 언어는 C++ 언어는 객체 지향을 이제 지원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객체 지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할 때 개발된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객체 지향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C++은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아닌 것들을 프로그램하기가 오히려 편하게 돼 있어요. 함수만 딸랑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바는 함수만 딸랑 정의 못해요. 함수 하나 정의할래도 클래스를 정의해야 됐어요. 근데 C++은 여러분 아니지만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그냥 하나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건 아닌 건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상태를 가지고 과거에 뭘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능 그런 기능들은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면 좋아요. 왜? 객체는 뭘 갖고 있어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시킨 일의 행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보고 놀자 그러면 얘의 기분에 따라서 잘 놀아줄 수도 있고 안 놀아줄 수도 있어요. 꾸짖어가지고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C와 마찬가지로 저수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저수준. 원래 C가 만든 목적은 뭘 만들기 위해서? 운영체제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그 로우 레벨한 프로그램 짤 때에도 쓸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요즘에 그 하이 레벨 언어들은 저수준 기능들은 안 갖고 있어요. 자바, 뭐 C# 이런 건 그냥 응용들 만들 때 쓰는 거고,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만들든지 뭐 인베이디드 만들 때는 이제 이런 C 같은 걸 써야 좀 더 속도, 성능을 좀 더 만질 수가 있는 거고요.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문법. 문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게 만든 놈 때문에 그래요. 버전 스트라우스. 그 사람의 철학이야. 제일 싫어하는. 이 얘는 강건성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했어요. 그 사람은. 자바는 거꾸로인데 강건성, 효율성을 중요했고 오용될 수 있는 기능이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도입한다는 거예요. 언어에다가. 막 이 기능 저 기능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언어는 처음부터 만든 사람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철학이 되게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짜는 게 힘들어? 안 힘들죠. 이게 귀찮으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필요 없어 다. 그쵸? 필요 없어도 풀어놨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드는 게 스타일이에요. 근데 C부분은 이걸 너무해. 너무 한다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거야. 근데 마구잡이 만드니까 그거를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 쓰고 가독성 떨어뜨리고 오류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문도 if 하나면 다 돼. 근데 if로 다 잘라니까 조금 번거로워서 뭘 만들어? 스위치를 만든 거예요. 스위치는 없어도 짤 수 있어요. if만 가지고도. 반복문도 화일문 가지고 다 짤 수 있어요. 근데 화일문 가지고 자르니까 조금 그래. 배열 같은 거 쓸 때는 얘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포문을 만든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좋은데 이거보다 C뿔은 어마어마하게 같죠. 어마어마하게 문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1000가지 문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익히기도 힘들고 다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각 회사마다 그냥 요만큼씩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호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 자바는 그 거꾸로예요. 단순한 문법 갖고 있는데 자바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오라클 인수연도부터 이제 차이가 달라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C뿔은 문법이 무지 복잡해요. 저도 책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걸 몰라도 솔직히 프로그램 짜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새로운 기능이라니까 익혀가지고 그거가 꼭 필요할 때 쓰고 싶은데 뭔 말인지를 알았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헤더 여기서 끊는 게 낫겠다. 자, 잠깐 쉬었다가